반갑습니다. 주식대학 셜록입니다. 미증시는 지표, 금리, 실적 변동성 등 기대와 우려감의 순환 중 우려감의 턴이 오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우려감의 턴이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소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줬었던 이 카카오게임즈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기대작 오딘의 흥행이 지속되면서 외인과 기관 등 수급 주체들의 유입 또한 긍정적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이 지금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어제 22일에 론칭하는 이터널 리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게임즈가 단순한 퍼블리셔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까지 이어져야 3N, NC소프트, 넥슨, 넷마블과 같은 소위 말하는 1티어 게임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오딘을 개발한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카카오게임즈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카카오게임즈 외에도 이 카카오의 계열사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콜옵션 조항을 이 계약서에 넣고 동기부여를 함과 동시에 초기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줄고 유망한 개발사 및 IP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뭐 어찌되었건 간에 성과를 내면은 카카오라는 대기업 산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좋은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유망한 개발사를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오기보다는 초기 투자를 통해서 이 성장의 물꼬를 터주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성장 반열에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때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효율은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카카오게임즈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계열사 전반적으로 지금 고성장의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능력은 있는데 돈은 없는 그런 회사에 어느 정도 자금 살짝 주면서 야, 잘 되면은 같이 일 한번 하자. 계약서는 좀 미리 써놓자.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전에 조항에 넣은 옵션을 발동시키면서 싸게 데려오고 뭐 안 되면은 그냥 뭐 없던 일로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좀 치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성과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뭐 전혀 뭐 치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도 될 테고 다른 능력 있는 개발사들이 이 카카오라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에는 오딘이라는 신작의 흥행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 이 게임의 개발사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금일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수급 주체, 외인과 기관의 유입도 기반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 최근 빅테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불공정 경쟁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중소회사들을 자금을 앞세워서 흡수를 하고 그렇게 덩치를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게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죠 사실. 하지만 이 빅테크 플랫폼의 경우 워낙에 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빅테크 누르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가 빅테크와의 공존을 선택하면서 공공 분야에서도 영역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카카오의 행보에 거리낄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카카오게임즈는 이렇듯 능력 있는 개발사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흡수하면서 단순 퍼블리셔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장 중에 있고 이후에 자리를 잡는 그 시점까지 이 오딘이라는 게임의 지금 흥행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NC소프트가 어제 오늘 상승을 연이어서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낙폭을 좀 채워줬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 출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공식 홈페이지에 7월 19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놨기 때문에 사전 예약 종료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7월 19일에 출시를 좀 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불소2의 경우는 TV 광고도 하고 마케팅을 한 시점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번 달에는 출시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어떻게 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오딘의 흥행 정도를 보면서 출시를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워낙 너무 잘 되니까 계속 미루고 그냥 시기만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미 마케팅에 좀 쏟아부은 것도 있고, 이 오딘의 흥행이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마 늦어도 3분기 내에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정도까지는 좀 출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7월 19일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NC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김택진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역대 최고의 액션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호언장담을 하기는 했지만 NC 소프트의 게임은 늘 역대 최고의 과금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싶긴 하지만 뭐 시작부터 뭐 게임 들어가자마자 뭐 퀘스트 하나도 안 깨고 이거부터 뽑고 저거부터 뽑고 벌써부터 눈에 좀 선합니다. 사실 리니지 IP가 아닌 게임은 이 NC소프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더군다나 모바일 게임의 경우 그 이용자들의 연령대, 특히나 이 헤비 과금러들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그냥 버튼 몇 번 자동으로 사냥하는 그런 것들 눌러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사냥하고 스킬도 쓰고 그런 시스템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불소1, 그러니까 이 PC 원작 말고 이 모바일 불소1의 경우는 생각보다 컨트롤을 해야 하는 요소들도 좀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이번 불소2의 경우 액션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토 버튼 하나 그냥 톡 누르면은 알아서 지지고 먹고, 액션 잘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하게 만들어 두면은 누가 그거 보면서 와 액션 멋있다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그냥 자동 눌러놓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지. 게임 뭐 어필은 해야 되겠고 새로운 IP 낼 여력은 안 되고 그 재탕하긴 해야 되는데, 트릭스터 때처럼 어줍잖게 내놓으면은 뭐 가뜩이나 욕먹고 있는데 더 욕먹을 게 뻔하니까, 아 그래 뭐 그래픽이라도 신경 쓰자, 그래픽 신경 썼으니까 문구를 뭐라 할까, 뭐 만만한 게 액션이니까 액션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자. 아무리 액션 좋고 그래픽 좋아봐야 하루 이틀 보면은 질립니다. 계속 보면은 질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불소 이 PC 원작처럼 내가 신경 쓰면서 컨트롤하고 타이밍 맞추고 그게 어쩌면 액션 게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 헤비 과금러들, 소위 말하는 NC소프트에 충성하는 이 고객들의 평균 연령대 뭐 한 30대 40대 정도가 좀 많겠죠. 이런 연령대의 유저들이 타이밍 맞춰서 버튼 누르고 피하고 반격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하물며 모바일 게임인데요. 그럼 불소2 뭐 내세우고 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액션을 보여주겠다, 그냥 뭐라도 얘기해야 하니까 당연히 뭐 출시하면은 신작 효과로 인해서 뭐 흥행 자체는 하겠죠. 일단 새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딘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 NC 게임인데다가 오딘 유저들의 이탈이 뭐 이번 달 8월 9월 뭐 그때쯤 돼서 신작 나온다 그래서 막 많이 이탈을 할까?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오딘의 흥행에 있어서 불소2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하락 뭐 이런 정도까지 연결될 만한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불소2 뭐 계속해서 대학마다 오딘의 흥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상 정도의 게임이 나와서 그냥 예상 정도의 흥행 대충 하고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 뭐 불소2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잘 뽑혀가지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최근 NC소프트가 트릭스터 모바일의 한 짓을 생각하면은 이번에도 역시나 말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의 가장 흥행에 성공한 IP인 이 리니지도 돈벌이로만 그냥 굴리고 있는데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실 NC 이야기를 하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자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이후 고성장에는 지금과 같은 능력 있는 개발사들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자체 개발까지 연결이 될 테고, 단순히 지금의 3N 수준의 게임사가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게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답게 계열사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뭐 연결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 게임사가 아니라 카카오라는 플랫폼의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딘이라는 신작의 흥행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경쟁사의 부진과 카카오 게임즈 자체적인 기업의 성장, 그리고 카카오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등에 업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8월 4일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콜인 만큼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뭐 체크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후에 다시금 영상 통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